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23번째 시간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모티콘 제작하기 라는 제목을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다운받거나 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리프레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도구를 다운받습니다. 기존 툴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업데이트 시키시는 걸로 충분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일러스트레이터를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설치하고 우리가 일러스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7일에 무료 시험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포토샵과 마찬가지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으며 새 문서 만들기를 통해서 원하는 규격을 열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어떻게 다루면서 우리가 이모티콘 제작을 하면 되는지 하는 팁을 알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한번 지난 시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도비 계정에 로그인 하신 그 해당 아이디로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설치 준비 완료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받은 파일, exe 설치 파일이 여러분들 PC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또 윈도우 버전에 따라 보여지는 위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하단에 나타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setup.exe 파일이 있네요. 이것을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이트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셋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눌러 최신 버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작은 창이 뜰 텐데 이 작은 창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로그인 창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계정과 별도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자체에서 여러분이 만드신 어도비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휴대폰 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암호를 잊었을 때 재설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도비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려면 하단에 나타나는 문자 메시지 수신 단추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 여기에서 휴대폰 번호 정보를 패스하시려면 하단에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건너뛰기를 눌러서 앱을 연속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화면이 로딩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앱스라는 탭 하단에 보시게 되면 어도비 제품의 이 리스트를 쭉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토샵 CC, 일러스트 CC, 인디자인 CC 이 세 개는 대표적인 그래픽 툴이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쭉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필요한 요소를 바로 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설치하고 또 기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또 삭제 제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이 앱을 실행시키시고 여기서 원하는 툴들을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과목을 찾아 들어가 트라이얼 를 찾아 설치하실 필요 없이 이제 이 앱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바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일러스트레이터 CC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새로운 기능이 생겼대요 하고 알고 싶다면 이 앱에서 새로운 기능 글씨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새로운 기능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설치를 해야죠. 일러스트레이터 CC. 여러분들께서 만약 한 번도 이 PC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버튼이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흰색의 실행 단추가 나타나고, 만약 여러분들의 PC에 한 번이라도 설치를 했다면 이제 그것이 신버전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파란색 버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사용을 해보았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로 버튼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터 CC 옆에 있는 업데이트를 보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삼각 단추를 클릭하면 지금 구매, 자세히 튜토리얼 보기로 각각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업데이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이 자동으로 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동 기능을 끄고 싶다면 활성화 단추를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 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만약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체크했는데 다시 해제하고 싶다면 앱의 우측 상단에 있는 점 모양의 단추를 선택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일반 탭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중에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설정 항목의 가장 밑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크되어 있으면 항상 자동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체크 해제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 업데이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상단에서 좌측 화살표 단추를 눌러 홈 화면으로 돌아와 줍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포토샵 AI가 일러스트인데요. 일러스트 인디자인 이 세 가지는 아이콘의 앞에 삼각 단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각 단추를 일러스트에서 클릭해보죠. 자, 그러면 숨겨져 있던 아이콘들이 나타나는데 각 버전에 따라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CC도 연도별 또는 시기별로 업데이트된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환경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예 이전 버전인 CS6을 사용하는 사람, 이 일러스트레이터 CS6은 숫자로 따지게 되면은 버전 16이 됩니다. 만약 일러스트레이터 CS6 버전을 사용하시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확장하신 후 CS6을 업데이트 시키시면 되고요. 그 이전 버전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 22.1을 사용하시는 분은 또 해당 항목을 각각 자기 신의 상황에 맞게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각각 우측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히 보기와 튜토리얼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일러스트레이터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여 사용을 할 것입니다. 현재 모든 앱이 있고 설치된 앱이 있습니다. 내 PC에 설치된 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모든 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모두 다 C 드라이브에 기본 설치가 되잖아요. 그 설치 위치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역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우측에 있는 점 3개짜리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환경 설정 다시 들어가셔서 일반 옆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앱스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그 밑에 앱 언어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설치 위치가 기본 위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 위치가 아니라 나는
D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고 싶어요. 또는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고 싶어요 할 때는 그 설치 위치를 변경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D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D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선택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따로 재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폴더 선택을 하여서 설치 프로그램을 환경 설정에서 변경해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중이라고 하면서 재정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뀐 설정 이후로 다시 한번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한 후 업데이트 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설정 및 환경 설정이 옮겨집니다. 이전 버전의 CC 앱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앱을 모두 종료하십시오라고 나타납니다. 하나의 앱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진행을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바탕화면이나 작업 화면에 다른 어도비 앱이 켜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치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작업 중이셨다라고 하면은 다 종료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는 동안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상단에 보시면 학습 탭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학습 탭을 통해서 설치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튜토리얼은 간단한 팁들을 제공해 줍니다. 어도비 본사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꿀팁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추천 튜토리얼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포토샵 CC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걸 클릭한 후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 CC로 선택해주면 되겠죠. 추천 튜토리얼을 일러스트레이터 CC로 변경해 주면 일러스트레이터 CC로 할 수 있는 튜토리얼들을 모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살펴보기부터 모양 만들기 편집, 그 다음에 아트웍 변형, 색상, 텍스트 추가, 드로잉 툴, 레이어, 대지 등등. 이와 같이 기본 튜토리얼 이외에도 하단에 보시면은 어도비닷컴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 튜토리얼 모두 보기라는 단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다양한 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파일 탭에는 여기 이제 파일 탭에서 우리가 만약 PC에서 작업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클라우드라는 그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나의 계정, 어도비 계정에 어느 정도의 클라우드 용량이 설정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구매하신 경우에는 더 많은 그 구매 옵션에 따라서 더 많은 용량이 제공되고요. 그래서 제작물들을 이 파일 부분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내가 집에서 작업했다가 일러스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환경, 카페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의 파일 부분에서 내가 업로드한 그 파일을 다시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공유하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부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제공된 나의 스토리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사에서 하나의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의 계정에 공간을 부여하는데 그 공간이 계정,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최소 2기가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 0.05%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용량이 작은 이미지 파일들만 올려놔서
그렇게 큰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스토리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이 파일 부분에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용량 2기가 중에 저는 1메가 정도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폴더를 열 수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웹에서 보기를 누르게 되면 나의 그 어도비 클라우드 계정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또다시 파일 관리를 하거나 파일명을 바꾸거나 공유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편리하냐면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관련된 앱을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패드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다가 여기서 작업한 로고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내가 PC에서 가져와서 디테일한 작업을 이어서 하고 싶다. 이럴 때 바로 여러분들이 모바일이나 다른 디바이스, 패드 같은 그런 앱에서 작업을 한 것을 바로 업로드를 시켜줘요. 여러분의 이 폴더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를 시킨 후 이것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들을 통해 PC에서 열어서 또 다운받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글꼴 서비스 어도비 폰트에서 제공하는 수천 개의 글꼴을 그 여러분들의 결과물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꼴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사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엔스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업데이트를 마친 일러스트레이터 CC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된 항목 앱의 옆에는 시험 사용이라는 단추가 뜨기 때문이죠.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CC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 사용 단추를 눌러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다운받아 환경 설정을 원하는 대로 바꾸시고 필요한 앱을 한번 시험 사용해 보시고 또 업데이트하고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공하고 있는 학습 탭이나 또 파일 탭, 글꼴 탭이나 비에인스 탭을 구경하시면서 서비스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자, 최신 일러스트를 실행해주면 이와 같은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는 플러그인 초기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AI 일러스트레이터 CC 하단에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런 로고가 나타납니다. 자, 첫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현재 며칠의 무료 시험 버전이 남았는지를 화면에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7일의 무료 시험 버전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료 시험 버전을 시작하거나 또는 구매를 진행하십시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시험 버전 기간이 다 했을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C 종료를 하거나 또는 구매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직 무료 시험 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서 무료 시험 버전 시작을 저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시험 버전에서 새로운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과는 또 조금 다르게 첫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새로 만들기 창과 처음 만나는 화면 부분이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 자, 살펴보면 상단에 파일, 편집, 오브젝트, 문자 선택 등 메뉴가
나타나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쭉 관련된 서브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새 문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회색 글자들은 문서를 만들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빈 문서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파일은 파일을 관리하는 것, 그 후에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편집부터 오브젝트 문자 선택 효과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보기는 말 그대로 보기랑 관련된 것, 그 밖에 특이점으로는 윈도우가 있고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는 언제든지 작업 시에 도움말 메뉴를 통해서 일러스트레이터 도움말을 볼 수 있고 자습서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계정을 관리하거나 로그아웃을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정보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는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로고, 우측에 며칠 남았는지, 그 다음에 검색 단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어도비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측에서는 홈이나 학습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홈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 학습 화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학습 화면을 클릭하면 맨 처음에 이제 일러스트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추가 실습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 바로바로 클릭한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이것을 튜토리얼로 바로바로 클릭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빈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데 웹페이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인 1920에 1080 픽셀을 웹페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쓰실 수 있죠. 아이콘을 디자인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폰 디자인, 폰 규격이 있는데요. 아이폰 X에 1125에 2436 픽셀 규격을 새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영상 규격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도에서 A4와 엽서는 인쇄용, 그 다음에 웹페이지는 웹용, 아이폰 역시 웹용, 그리고 영상 역시 웹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러스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인쇄용과 웹용으로 나누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할 때, 자, 보시면은 여기 A4 밑에 A4와 엽서, 그리고 웹페이지, 그리고 폰, 영상, 다른 게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새 파일 만들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왜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4와 엽서는 크기 단위가 무엇이죠? 단위가 바로 밀리미터예요. 210에 297mm, 엽서는 역시 밀리미터. 그런데 제가 나머지 웹용이라고 했던 것들은 보니까 px, 바로 픽셀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결과물이 인쇄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나 액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과물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아예 새로 만들기 문서 조건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쇄를 할 때는 실제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단위는 바로 밀리미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색상 체계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CMYK라고 하는 인쇄용 색상 체계를 나중에 변경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 만들기 처음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숙련된 사용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직접 만들게 되면 헷갈리거나 또는 까먹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굉장히 원하는 작업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인쇄 사고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CMYK라는 것은요, 시안, C가 시안, 그 다음에 M, 마젠타,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시안은 파란색입니다. Y는 옐로우, 노란색, K, 블랙.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과 빨간색, 잉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잉크젯 프린터를 보시면은 이런 색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인쇄 색상이 바로 CMY입니다. 그리고 이 색상들을 모두 섞게 되면은 인쇄 시에는 검정색이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이 네 가지 색상, 인쇄 색상 체계는 실제로 웹에서 사용하는 색상 체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용하지 않는 색상들이 있고, 인쇄용에서만 사용하는 색상, 그리고 웹에서만 사용하는 색상이 있어서 이 색상 체계 자체가, 색상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용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실제 인쇄용으로 인쇄를 하시게 되면 실제 모니터에 있는 화면과 인쇄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의 색상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최대한 색상에 대한 착오가 없이 해결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파일 형식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 웹페이지를 보시죠. 웹페이지는 픽셀입니다. 픽셀, 픽셀, 픽셀. 웹페이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색상 체계는 RGB,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상, 빛의 삼원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레드, 그린, 블루 조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이 세 개의 조명을 핀으로 같이 쏜다고 했을 때 세 개의 조명이 모여지는 한 점, 즉 세 개의 빛의 삼원색을 섞은 마지막 결과는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흰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색상의 원리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인쇄물은요. 고품질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해상도를 크게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웹페이지를 작업을 할 때는 고품질 이미지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이미지라도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또 모바일이나 웹페이지, 영상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고화질 이미지가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픽셀. 픽셀은 웹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리고 이 화면을 작은 점들로 쪼갰을 때 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으로 최종 남게 되죠. 그 작은 한 칸을 바로 픽셀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밀리미터, 만약에 우리가 엽서 사이즈를 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새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니터에 보여지는 크기가 실제 자로 모니터를 재보면 이 크기가 똑같이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모니터와 그 픽셀 그리고 밀리미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셔서 이 엽서를 만들고서는 모니터에서 자로 잽니다. 자로 재고서 내가 분명히 197.6에 102.6mm를 문서를 만들었는데 모니터에서 재봤더니 왜 이 사이즈가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이것은 출력물의 결과이지 실제 모니터상에서 제작하는 것은 그것의 샘플, 그것과 똑같은 1:1 비율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 자체도 RGB로 이루어져 있고 모니터 자체도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픽셀을 밀리미터로 환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또 그 단위는 크기는 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엽서를 파일 만들어도 해상도를 작게 설정하시면은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고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똑같은 파일을 열었는데도 화면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툴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서들의 속성 및 규격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